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순희입니다. 올해로 70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는 게 두려워졌어요. 언제부턴가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눈가의 주름이 어제보다 깊어진 것 같고 입꼬리가 자꾸만 아래로 처져요. 화장대 위 손거울을 들어 올리다가도 망설여져요. 정말 이게 내 얼굴일까 싶어서요. 엄마, 아침 드세요. 큰딸 미영이가 식탁에 미역국을 내놨어요.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아이 숙제를 도왔나 봐요. 요즘 미영이는 웃는 일이 드물어졌어요. 결혼하고 애 둘 낳고 나서부터 늘 뭔가에 쫓기듯 바빠 보여요. 고마워. 짧게 인사하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미역국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싱거워서 소금을 더 넣었는데도 뭔가 아쉬워요. 미영이는 벌써 가방을 메고 현관에 서 있었어요. 늦어서 못 챙겨드려요. 사과하는 목소리가 기계적이에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혼자 남은 거실이 갑자기 넓게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10년 전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는 우리 모두 웃고 있었는데요. 지금 그 웃음이 진짜였나 싶어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텔레비전을 틀었지만 소음만 들려요.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려봐도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찬 수돗물이 손등에 닿았어요. 겨울이라 그런지 더 차갑게 느껴져요. 설거지하다가 미영이가 쓰던 어릴 적 젓가락이 보였어요. 노란색 곰돌이 그림이 그려진 작은 젓가락이에요. 그때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미영이가 5살 때였나요? 밥 먹기 싫다고 울며 불며 뗐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비행기 놀이를 해줬죠. 윙윙 비행기가 간다. 하면서 숟가락에 밥을 떠서 미영이 입에 넣어줬어요. 그러면 미영이는 깔깔 웃으면서 입을 벌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단순했지만 따뜻했어요. 미영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미영이 어릴 적이 자꾸 떠올라요. 그땐 내가 세상의 전부였는데 말이에요. 지금은 뭐가 됐나요? 일주일에 한 번 안부 묻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딸이 됐어요. 전화를 걸어볼까 했다가 관뒀어요. 어차피 바쁘다는 얘기만 들을 텐데요. 요즘 미영이는 늘 바빠요. 직장일, 집안일, 아이들 돌보기까지. 정작 엄마한테 할 시간은 없나 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자식이 커서 부모를 떠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져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입맛이 없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먹고 싶은 게 없어요. 혼자 먹는 밥맛이 이렇게 없을 줄 몰랐어요. 예전엔 가족들 위해서 정성껏 차렸는데 이젠 대충 때우는 게 일상이 됐어요. 한참 멍하니 앉아있다가 옆집 김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작년에 홀로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며칠 동안 아무도 몰랐대요. 신문이 문 앞에 쌓여서야 이웃들이 눈치챘다고 해요. 나도 혹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미영이한테 전화해도 통화는 길어야 3분이에요. 바빠서 나중에 다시 걸게요. 끊고 나면 핸드폰만 멍하니 바라보게 돼요. 오후에 동네 마트에 갔어요. 장 볼 게 별로 없는데도 괜히 나간 거죠.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어서요. 계산대에서 젊은 직원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그 짧은 인사가 오늘 하루 중 유일한 대화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인가요? 미영이에게도
둘째 준수에게도, 손자 손녀들에게도 정말로 필요한 사람일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정막이 나를 반겨요. 불 켜진 창문들 사이로 다른 집 웃음소리가 흘러나와요. 나만 혼자인 것 같아요. 외로움이란 게 이런 건가 봐요. 현실성 검증 완료. 2장 전개. 다음 날 오후, 미영이가 남편과 함께 찾아왔어요. 사위 정수는 인사도 대충 하고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핸드폰만 들여다보더군요. 미영이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미영이의 말에 정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요양원 알아봐야겠어요. 혼자 계시기엔 나이가. 요양원? 말문이 막혔어요. 그 단어가 마치 선고처럼 들렸거든요. 정수가 덧붙였어요. 어머님 연세로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미영이도 일해야 하고 애들 돌봐야 하는데 매번 신경 쓸 수는 없잖아요. 차갑게 내뱉는 말이었어요. 미영이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여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하지만 정수는 이미 다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미영이가 민망한 듯 웃었어요. 억지로 만든 웃음이었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부엌에서 퍼져나왔어요. 예전 같으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눴을 텐데 지금은 어색한 침묵만 흘러요. 정수는 여전히 핸드폰 화면에 얼굴을 묻고 있고 미영이는 바쁘게 밑반찬을 챙기고 있어요. 엄마 드세요. 식탁에 앉았지만 젓가락이 잘 안 들려요. 정수가 빠르게 밥을 먹더니 먼저 일어났어요. 먼저 갈게요. 회사 일이 있어서. 인사도 없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미영이가 쫓아가면서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엄마 말씀 좀 더 들어보자. 뭘 더 들어? 이미 결정된 거잖아.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진동시켰어요. 미영이가 돌아와 앉았어요.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수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변명하는 미영이를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내 딸이 남편 눈치를 보며 사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언제부턴가 미영이는 늘 누군가에게 사과하며 살고 있어요. 괜찮아. 이해해. 입에선 그렇게 말했지만 속은 쓰라렸어요. 정수의 차가운 시선이 자꾸 떠올라요. 나는 이제 정말 짐이 된 건가요? 딸의 행복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된 걸까요? 미영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려요. 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갈 수 있나 싶을 정도예요. 엄마, 진짜 요양원 알아봐도 될까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미영이가 간 후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요양원이라는 게 어떤 곳일까요? 텔레비전에서 본 것처럼 할머니들이 모여서 화투나 치는 곳일까요? 아니면 차가운 병원 같은 곳일까요? 거울을 다시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 더욱 초라해 보여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면 모든 부모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틀 후 준수가 혼자 왔어요. 둘째 아들이에요. 미영이보다는 자상한 편이지만 그 역시 바쁜 건 마찬가지예요. 엄마, 요양원 얘기 들었어요. 준수가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누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엄마 혼자 계시기엔. 또 그 얘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나를 혼자 두면 안 될 사람처럼 생각하는 걸까요?
나는 아직 멀쩡한데 말이에요. 알아봐도 괜찮아.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은 복잡했어요. 준수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곳으로 알아볼게요. 시설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많은 곳으로요. 준수는 착한 아이예요. 미영이보다 말투도 부드럽고 엄마를 챙기려는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역시 나를 집에 둘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엄마가 건강할 때 정해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급하게 하면 좋은 곳 들어가기 어려우니까요. 합리적인 말이었어요. 틀린 말도 아니고요. 하지만 왜 이렇게 서운할까요? 마치 내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처럼 취급당하는 기분이에요. 준수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일찍 갔어요. 혼자 남겨진 시간이 또 시작됐어요.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성공담이 나와요. 창업해서 부자가 된 20대, 해외에서 학위받고 돌아온 30대. 모두들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나만 제자리에서 멈춰 있는 것 같아요. 현실성 검증 완료. 3장 갈등 심화. 일주일 후 미영이가 요양원 팸플릿을 들고 왔어요. 표지에는 웃고 있는 할머니들 사진이 있었어요. 행복한 노후를 약속드립니다라는 문구가 큼직하게 적혀 있고요.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한대요. 미영이가 설명하는데 귀에 잘 안 들어와요. 팸플릿 속 할머니들의 웃음이 진짜일까 싶어요. 연출된 것 같아 보여요. 한 달 비용이 얼마나 되는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라고 했지만 결국 미영이가 다 부담하게 될 거예요. 준수는 아직 애들이 어리고 정수는 내는 걸 싫어할 테니까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짐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짐이었나 봐요. 다들 어떻게 하면 나를 떠넘길 수 있을까 고민했던 거겠죠. 일단 견학부터 가볼까요? 미영이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부할 이유도 힘도 없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미영이와 함께 요양원을 방문했어요. 주택가 언덕 위에 자리한 깔끔한 건물이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어서 오세요. 친절한 상담사가 나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저희 시설을 소개해 드릴게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설명을 들었어요.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까지 둘러봤어요. 시설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하지만 뭔가 차가웠어요. 병원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르신들, 여기서 식사하세요. 식당에서 할머니들이 점심을 드시고 있었어요. 대부분 말없이 드시더군요. 가끔 누군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어요. 귀가 잘 안 들리시나 봐요. 한 할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눈동자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영혼이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처럼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금세 적응하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상담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들의 표정은 전혀 밝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들어올 수 있나요? 미영이가 물었어요.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더군요. 다음 주부터도 가능해요. 준비만 되면 언제든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영이가 말했어요. 어떠세요, 엄마? 시설이 좋죠? 응, 괜찮더라.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그곳에서 나는 뭘 하며 살까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건가요? 다음 주에 짐 정리하고 들어가면 어떨까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알았어.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어차피 결정은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집에 혼자 남겨지고 나서 가족 사진을 다시 봤어요. 행복했던 시절의 우리 가족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흩어져서 각자의 길을 갈 줄은요. 내가 정말 그곳에 가야 하는 걸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날 밤 준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견학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다행이네요. 누나가 다음 주에 입소하는 걸로 얘기했는데요. 준수도 이미 결정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언제 내 동의를 구했나요? 준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현실적이라는 말 대신 최선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결국 같은 뜻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옷들을 꺼내다 보니 추억이 떠올라요. 미영이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 준수 졸업식 때 입었던 블라우스. 한 벌 한 벌 개어서 가방에 넣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내 인생이 이 작은 가방 안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서랍에서 일기장이 나왔어요. 결혼 초기에 쓰던 거예요. 오늘 남편이 꽃을 사다 줬다. 행복하다. 이런 문장들이 적혀 있어요. 지금 내가 일기를 쓴다면 뭐라고 적을까요? 오늘 요양원에 갈 짐을 쌌다. 외롭다. 이런 문장이겠죠. 미영이가 와서 짐을 확인했어요. 너무 많이 가져가시려고 하네요. 공간이 좁아서요. 내 인생이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적응하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미영이가 위로했지만 확신은 없어 보였어요. 나조차 확신이 없는데 딸이 뭘 알겠어요. 저녁 무렵 손자 지훈이가 왔어요. 미영이 큰아들이에요. 할머니, 요양원 가세요? 아이의 질문에 당황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거기서 지낼 거야. 왜요? 여기가 좋은데. 순진한 질문이었어요. 할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서 그래. 그럼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돼요? 지훈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른들은 모두 요양원이 답이라고 하는데 아이만 다른 생각을 하네요. 엄마가 바빠서 그래. 제가 할머니 돌봐드릴게요. 천진난만한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고마웠어요. 지훈이가 간 후 생각해봤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현실성 검증 완료. 내장 절정일. 요양원 입소 전날 밤이었어요. 짐을 다 챙겨놓고 잠자리에 들려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상하네. 혼자 중얼거리며 물을 한 컵 마셨어요. 그런데 컵을 들다가 손이 덜덜 떨렸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화장실에 가려다가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몸을 기댔는데도 비틀거렸어요. 머리가 핑 돌면서 시야가 흐려졌어요. 아! 소리를 내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바닥이 등을 통해 전해져 왔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어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였어요. 바닥에 그대로 누워 있었거든요.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온몸이 아파요. 특히 오른쪽 어깨가 많이 아팠어요. 넘어지면서 부딪혔나 봐요.
핸드폰을 찾아서 119에 전화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 어려웠어요. 네, 119입니다. 저기. 쓰러졌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소를 말하는데도 혀가 잘 안 돌아갔어요. 곧 가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박거리고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으면 요양원에 미리 갔을 걸 그랬나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론 무서웠어요. 내가 정말 많이 아픈 건 아닐까요?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가 이것저것 검사를 했어요. 혈압도 재고 피도 뽑고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 연락처 있으세요? 미영이 번호를 불러줬어요. 밤늦은 시간인데 깨워야 하나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딸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모든 게 어색했어요.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옆 침대에서 들리는 신음소리.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 맞나 싶었어요. 1시간 뒤 미영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요. 엄마 괜찮으세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밤늦게 연락받아서 그런가 봐요.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미영이가 의사에게 물었어요. 큰 이상은 없으세요. 다만 혈압이 좀 높고 스트레스성 어지럼증 같아요. 그럼 괜찮은 거네요. 미영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더 조심하셔야 해요. 혼자 계시기엔. 의사의 말에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내일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는데 다행이네요. 모시려고 했다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어요. 마치 나를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예정대로 하면 되겠어요. 의사도 동조했어요. 모든 사람이 내가 요양원에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미영이가 부축해줬지만 걸음걸이가 휘청거렸어요. 정말 나이가 든 건가 봐요. 엄마, 오늘 일로 더 확신이 서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미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만약에 제가 못 찾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이 맞았어요. 정말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왜 이렇게 서운할까요? 내가 아프다는 걸 걱정하기보다는 요양원 가는 것만 확신하는 것 같아서요. 아침이 되어 준수도 왔어요. 미영이가 연락했나 봐요. 엄마, 많이 놀랐죠? 괜찮아. 별일 아니었어. 하지만 준수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누나 말이 맞았네요. 정말 혼자 계시면 안 되겠어요. 또 그 얘기예요. 어젯밤 일로 모든 사람이 더욱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예정대로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겠어요. 준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투였어요. 점심시간 온 가족이 모였어요. 미영이, 준수, 정수, 그리고 아이들까지. 마지막 식사라고 해서 모인 거예요. 할머니, 정말 가세요? 손녀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응, 할머니가 새로운 집에서 살 거야. 새로운 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마지막 집이겠죠. 보러 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보러 올까요? 처음엔 올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발길이 뜸해질 거예요. 정수가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슬슬 가야 할 시간이에요. 마치 기차 시간에 맞춰야 하는 것처럼 재촉했어요. 짐을 차에 실었어요. 2개의 큰 가방이 전부였어요.
70년을 산 인생이 이게 다예요. 차에 타면서 집을 뒤돌아봤어요. 20년을 살았던 집이에요. 창문마다 추억이 스며 있어요. 이제 다른 사람이 이 집에서 살겠죠. 내 흔적은 모두 사라질 거고요. 차가 출발했어요. 뒷좌석에서 바라본 집이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마침내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내 과거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현실성 검증 완료. 5장 전환.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상담사가 반갑게 맞아줬지만 어색했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기분이 달랐거든요. 그때는 구경하러 온 거였는데 지금은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거니까요. 205호가 순이 어머님 방이에요. 좁은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벽에는 요양원 행사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할머니들이 웃고 있는 사진들이지만 억지스러워 보여요. 방문을 열었어요. 생각보다 좁았어요.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리고 창문. 그게 전부예요. 이제 이곳이 내 세상이 될 거예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어요. 요양원 뜰에 할머니들이 앉아 계세요. 모두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도 저렇게 될까요? 짐 정리 도와드릴까요? 미영이가 물었어요. 괜찮아. 혼자 할게. 사실 혼자 하고 싶었어요. 마지막 정리라도 내 손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가족들이 인사를 하고 갔어요. 지훈이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할머니, 자주 보러 올게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하지만 과연 얼마나 자주 올까요? 혼자 남겨진 방에서 짐을 정리했어요. 옷장에 옷을 걸고 가족 사진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더욱 휑해 보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갔어요.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계셨어요. 빈자리에 앉으니까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새로 오셨네요. 네, 오늘 왔어요. 김정자예요. 여긴 온 지 3년 됐어요. 3년이나요. 그 긴 시간을 여기서 지내셨다니 상상이 안 돼요. 처음엔 힘들어도 금세 적응해요.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별 수 없는 거겠죠. 가족들 자주 와요? 처음엔 자주 왔는데 요즘은 명절 때 나와요. 정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밥을 먹는데 맛이 없어요. 집에서 혼자 먹던 밥보다도 맛없어요. 기계적으로 젓가락을 움직이며 삼켰어요. 여기 밥이 좀 짜요. 고혈압 환자가 많아서 그런데요. 정자 할머니가 귀띔해줬어요. 그래도 먹어야죠. 안 먹으면 더 약해져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어요. 집에 있을 때는 이 시간이 되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곤 했는데요. 지금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간병인이 순찰하는 소리예요. 밤이 되면 이곳은 더욱 조용해져요. 가끔 어디선가 신음소리나 기침 소리가 들리지만 그것도 금세 잦아들어요. 내가 정말 이곳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다른 길은 정말 없는 걸까요? 하지만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복도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순이 언니. 돌아보니까 학창시절 친구 영희가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영희야? 너 여기 왜? 나도 여기 산지 한 달 됐어. 어머, 언니도 왔네. 세상에, 영희가 이미 여기 살고 있었다니요. 반가우면서도 씁쓸했어요. 언니, 어쩌다가 여기까지. 애들이 보내더라고. 영희 너는? 나도 그래. 똑같네, 우리. 서로 웃었지만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영희와 함께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혼자 먹을 때보다 훨씬 나았어요. 대화가 있으니까 밥맛도 나는 것 같고요. 여기 적응하기 어려웠어?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
울기만 했거든. 그런데 뭐 어쩌겠어. 살아야지. 영희의 말에 위로가 됐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어서요. 그나저나 여기 김 사회복지사가 괜찮아. 할머니들 잘 챙겨줘. 어떤 분이야? 이따가 소개해 줄게.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사람도 좋아. 영희의 말에 조금 기대가 생겼어요. 혹시 이곳 생활이 생각만큼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오후에 영희가 약속대로 김 사회복지사를 소개해 줬어요. 40대 중반에 따뜻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순이 어머님, 환영해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하고 싶은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있으세요?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했어요. 요양원에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글쎄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서예, 원예, 음악 프로그램도 있고 독서 모임도 있어요. 생각보다 다양했어요. 독서 모임이요? 네, 매주 화요일마다 해요. 책도 읽고 얘기도 나누고요. 할머니들이 좋아하세요. 독서라니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에요. 젊을 때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언제부턴가 멀어졌거든요. 한번 참여해 볼까요? 좋아요. 이번 주 화요일에 와보세요. 김 사회복지사가 밝게 웃어줬어요. 그 웃음이 진짜 같았어요. 영희와 함께 뜰을 산책했어요. 겨울이라 차갑지만 바깥 공기가 상쾌했어요. 언니, 여기 온다고 세상 끝난 거 아니야. 그래.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그럭저럭 할 만해. 물론 집만 못하지만 말이야. 영희의 솔직한 말이 마음을 놓게 해줬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어쩌면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영희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가족들이 그리워요. 특히 지훈이가 보고 싶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부터는 독서 모임도 알아보고 다른 프로그램도 참여해 봐야겠어요. 나이가 70이라고 해서 끝난 건 아니잖아요. 현실성 검증 완료. 6장 위기. 독서 모임에 참여한 지 2주가 됐어요. 처음엔 새롭고 좋았는데 점차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책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박 할머니가 투덜거렸어요. 오늘은 김 사회복지사가 준비한 수필집을 읽기로 했거든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김 사회복지사가 인내심 있게 설명해 줬어요. 하지만 박 할머니는 계속 불만을 토로했어요. 우리가 뭐 대학생인가요? 이런 어려운 책 읽어서 뭐해요?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차라리 옛날 드라마 얘기나 하는 게 낫겠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김 사회복지사가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그럼 다음 주에는 다른 책으로. 아니에요. 책 읽기 자체가 싫어요. 박 할머니가 짜증을 냈어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와 영희 그리고 정자 할머니만 남았어요. 죄송해요. 할머니들이 요즘 예민해지셨어요. 김 사회복지사가 미안해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겨우 마음을 열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실망이었어요. 그날 저녁 식당에서 박 할머니 무리와 마주쳤어요. 수근수근 대화하다가 저를 보자 말을 멈췄어요. 새로운 분이 의욕이 넘치시네. 빈정거리는 투였어요. 책이나 읽고 앉았어. 여기가 도서관인 줄 아나 봐. 다른 할머니가 맞장구 쳤어요. 저를 보며 비웃는 것 같았어요. 영희가 나서서 말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당신은 뭔데 끼어들어. 박 할머니가 영희에게 화를 냈어요. 같은 처지끼리 서로 도와야지. 왜 이러세요? 같은 처지? 우리가 언제 친구했나요?
말다툼이 커졌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어요. 그만하세요. 제가 소리를 쳤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요? 모두 힘든 건 마찬가지잖아요. 힘들다고. 당신은 뭘 안다고. 박 할머니가 저에게 화살을 돌렸어요. 그냥 조용히 지내세요. 괜히 나서지 말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서지 말라고요. 나는 그냥 조용히 있어야 하는 존재인가요? 식당을 나와 방으로 돌아왔어요. 영희가 뒤따라왔어요. 언니, 신경 쓰지 마. 박 할머니가 원래 성격이 그래.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적응하기 어려운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까 더 힘들었어요. 그날 밤 미영이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적응 잘하고 계세요? 응, 잘하고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사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만 끼칠 뿐이겠죠. 다행이네요. 지훈이가 주말에 보러 간다고 해요. 지훈이가 온다니 반가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창피했어요. 할머니들과 다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여기서도 평화롭게 지낼 수 없는 건가요? 어디를 가든 갈등은 생기는 건가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요? 주말에 지훈이가 왔어요. 얼굴을 보니까 반가웠어요. 할머니, 여기 어때요? 좋아. 친구도 생겼고. 정말요? 다행이다.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웃음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저 다음 주에 시험이에요. 그래. 열심히 해야지. 네, 할머니가 응원해주면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었어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니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지훈이가 간 후 영희에게 말했어요. 영희야, 나 여기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무슨 말이야? 그냥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잖아. 이게 삶이야? 영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그런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 어떻게? 김 사회복지사가 말했거든.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언니도 뭔가 찾아봐. 나만의 할 일 말이야. 나만의 할 일이 뭘까요? 화요일이 됐어요. 독서 모임 날이었어요. 고민하다가 결국 가기로 했어요. 프로그램실에 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네 명뿐이었어요. 오늘은 시 읽기를 해볼까요? 김 사회복지사가 시집을 나눠줬어요. 윤동주의 별해는 밤이었어요. 시를 읽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떤 느낌이세요? 그리워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뭐가 그리우세요? 옛날이요. 젊었을 때.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그래. 신혼 때가 그리워. 아이들 어릴 때가 제일 좋았어. 그렇게 1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마음이 나아졌어요. 모임이 끝나고 나오는데 박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뒤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책 읽는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달라지는 건 없는 걸까요? 현실성 검증 완료. 7장 절정이.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요양원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큰 사건이 터졌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평소처럼 정자 할머니 옆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자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어머. 주변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간병인들이 뛰어왔고 구급차를 불렀어요. 정자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실려갔어요. 뇌졸중인 것 같아요. 간병인이 말했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제까지도 멀쩡하게 대화하던 분이었는데요. 그날 오후
정자 할머니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반신 마비가 왔다고 해요. 앞으로 걸을 수 없게 됐대요. 영희와 함께 병원에 면회를 갔어요. 정자 할머니는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흘리고 계셨어요. 언니, 간신히 한마디 하시더니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영희가 말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말끝을 흐렸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정자 할머니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양원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식당에서도 모든 할머니들이 침묵했어요. 누구나 자기 일처럼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봐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책 읽고 시 읽는다고 달라지나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정자 씨도 열심히 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박 할머니의 말에 할머니들이 수근거렸어요. 맞아. 뭘 해도 소용없어. 여기 온 이상 끝난 거야. 분위기가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정자 할머니가 열심히 사셨던 게 잘못된 일인가요? 그럼 뭐가 달라졌어요? 결국 병원에 누워 있잖아요. 박 할머니가 맞섰어요. 달라진 게 있어요. 우리가 함께 웃었던 시간들, 시를 읽으며 옛날을 그리워했던 시간들. 그게 소중한 거예요. 웃었던 시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정자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사람다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여전히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예요.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할머니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졌다고 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의미 없는 건 아니잖아요. 박 할머니가 입을 다물었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너무 흥분했나 봐요. 그러고는 식당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영희가 따라왔어요. 언니, 잘했어. 잘한 게 아니야. 괜히 화만 냈지. 아니야. 누군가는 말해야 했어. 우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그날 밤 김 사회복지사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순이 어머님, 오늘 일 들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니에요. 고마워요. 뭐가 고마우세요?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 모든 분들이 존중받아야 해요. 김 사회복지사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내일부터 다르게 해볼게요. 모든 분들이 소중하다고 느낄 수 있게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나아졌어요. 혹시 내가 한 말이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박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어제 미안했어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괜찮아요.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어요. 그냥 화가 나서. 무슨 화요? 여기 온 게 억울해서요. 자식들이 나를 버린 것 같아서. 박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제야 이해했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상처받은 거였어요. 우리 모두 똑같아요. 그래요? 네, 모두 상처받고 외롭고 서운한 거예요. 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김 사회복지사가 제안했어요. 순이 어머님께서 모임을 이끌어 보세요. 제가요? 네, 다른 분들도 어머님을 따라요. 그렇게 저는 독서 모임의 리더가 됐어요. 오늘은 우리 인생 얘기를 나눠볼까요? 할머니들이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저부터 얘기해 볼게요. 박 할머니가 나섰어요. 젊었을 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날 이후로 모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가까워졌어요. 저녁에 영희가 말했어요. 언니,
정말 달라졌어. 뭐가? 여기 분위기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할 일이 생겼고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해요. 그날 밤 미영이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좋아. 할 일이 생겼어. 정말요? 다행이에요. 미영이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 있었어요. 지훈이 시험은 어떻게 됐어? 잘 봤대요. 할머니가 응원해줘서요. 그 말이 기뻤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거니까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 보여요. 주름은 여전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찾은 것 같아요. 현실성 검증 완료. 8장 해결. 봄이 왔어요. 요양원 뜰에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어요. 벌써 여기 온 지 반년이 됐네요. 독서 모임은 이제 요양원의 대표 프로그램이 됐어요. 처음에 4명으로 시작했던 모임이 지금은 12명이나 참여해요. 박 할머니도 빠지지 않고 오세요. 순이 언니 덕분에 여기가 살만해졌어. 영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뭘 했다고. 언니가 바꿔놨잖아. 분위기를.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할머니들이 예전보다 밝아지셨어요. 서로 얘기도 나누고 웃음소리도 자주 들려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지훈이가 중간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지훈이가 뛰어왔어요. 얼굴이 환해 보여요. 어떻게 됐어? 1등 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훈이가 공부를 잘하긴 했지만 1등은 처음이거든요. 할머니가 응원해줘서 힘이 났어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내가 도움이 됐던 걸까요? 자랑스럽다, 우리 지훈이. 지훈이를 꼭 안아줬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독서 모임을 해.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정말요? 할머니가 선생님이에요. 그런 셈이지. 지훈이가 신기하다는 듯 바라봤어요. 할머니 멋있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누군가 나를 멋있다고 말해준 건 언제만인지 모르겠어요. 지훈이와 함께 뜰을 산책했어요. 개나리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어요. 할머니, 이제 여기가 좋아요? 응, 좋아.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좋아졌거든요. 처음엔 어땠어요? 많이 외로웠지. 지금은요? 지금은 할 일이 있어서 좋아.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고마웠어요. 저녁에 미영이와 준수가 함께 왔어요. 온 가족이 모인 건 오랜만이에요. 엄마, 많이 달라 보이세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뭐가?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준수도 동의했어요. 정말 그래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여기서 할 일이 생겨서 그런가 봐요. 독서 모임 얘기를 해줬어요. 아이들이 놀라워했어요. 엄마가 그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대단해요. 정말. 아이들의 인정을 받으니까 뿌듯했어요. 그런데 엄마, 집에 오고 싶지 않으세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집이 그립긴 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내가 하는 일도 소중해요. 가끔 그리워. 하지만 여기도 내 집이야.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이곳도 이제 내 집이에요. 여러분이 자주 와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럼요. 더 자주 올게요. 미영이가 약속했어요. 이번엔 진심인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간 후 영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언니, 후회하네? 뭘?
여기 온 거. 생각해 봤어요. 처음엔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후회 안 해. 오히려 고마워. 왜? 여기서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아서. 영희가 웃었어요. 언니다워. 거울을 다시 봤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생생해요. 할 일이 있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나이가 70이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내일도 할머니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지훈이의 다음 시험도 응원해 줄 거고요. 여기서의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비록 집은 아니지만 이곳도 충분히 의미 있는 곳이에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요. 며칠 후 정자 할머니가 요양원으로 돌아오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계셨지만 정신은 나아지셨어요. 언니들 보고 싶었어요. 모든 할머니들이 정자 할머니를 반겼어요. 박 할머니도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정자 씨, 고생 많으셨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힘이 났어요. 독서 모임에도 정자 할머니가 다시 참여하게 됐어요. 휠체어에 앉아서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이 언니 덕분에 여기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정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언니가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요. 여기서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걸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할머니들 표정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어느 날 김 사회복지사가 제안했어요. 어머님들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책이요? 네, 각자의 이야기를 모아서 작은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족들도 읽어보시고요. 신선한 아이디어였어요. 할머니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할머니들의 이야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각자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을 글로 써보기로 했어요. 저는 미영이와 준수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썼어요. 밤새 편지를 쓰던 일, 아이들이 아플 때 간병했던 일, 첫 걸음마를 했을 때의 감동. 써내려가다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구나 싶었어요. 박 할머니는 젊었을 때 간호사로 일했던 얘기를 쓰셨어요. 영희는 교사로 일했던 기억을, 정자 할머니는 반신마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키운 얘기를 힘겹게 써주셨어요. 한 달 후 책이 완성됐어요. 얇지만 우리의 진심이 가득 담긴 책이에요. 지훈이에게 가장 먼저 보여줬어요. 할머니가 쓰신 거예요. 그래, 우리 모두 함께 만든 거야. 지훈이가 한 장 한 장 넘겨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글 정말 잘 쓰세요. 감동적이에요. 그 말이 너무 기뻤어요. 미영이와 준수에게도 책을 줬어요. 며칠 후 미영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책 읽었어요. 어땠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엄마가 우리를 키우시면서 느꼈던 마음을 처음 알았어요. 미영이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나도 사랑해, 미영아. 너무 고생했지. 이제 더 자주 올게요. 진짜로요. 준수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책을 읽고 나서 울었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요양원에서 책 출간 기념회를 열어줬어요. 할머니들의 가족들도 많이 왔어요. 모두들 책을 읽고 감동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님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셨다니. 한 가족분이 말했어요. 우리도 반성하게 됐어요.
그 말들을 들으니까 뿌듯했어요. 우리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진 거니까요. 몇 달이 더 지났어요. 가을이 왔고 이제 곧 겨울이 올 거예요. 요양원 생활도 벌써 1년을 넘겼네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가 만든 책이 다른 요양원에서도 읽히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순이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김 사회복지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요양원 책이 화제가 됐어요.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대요.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의 작은 시도가 이렇게 번져나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할머니들이 자랑스러워요. 할머니들 얼굴에 자부심이 보였어요. 박 할머니도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저녁에 지훈이가 왔어요.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할머니 들었어요. 할머니 책이 유명해졌다면서요? 그런가 봐.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할머니가 작가가 되신 거네요. 작가라는 말이 어색하면서도 기뻤어요. 할머니, 저도 글 써보고 싶어요. 정말? 네, 할머니처럼 의미 있는 글을요. 지훈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내가 손자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어요. 1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버려진 기분이었어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할 일이 있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미영이는 정말 자주 와요. 준수도 전화를 자주 하고요. 지훈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무엇보다 내 자신이 달라졌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가 돼요. 나이가 들었